어깨병 중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병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처럼 이 병을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고생을 많이 했죠. 저희 의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기를 이 병은 수술할 병이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제가 주로 어깨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어깨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병이 이제 오래되고 또 많이 아프면 혹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깨병에서 수술하는 병이 많지는 않은데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는 이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있고 또 회전근개 질환, 이제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뼈가 좀 자라있고 힘줄이 상해져 있는 회전근개 질환, 그리고 습관성 어깨 탈구, 특히 그 중에서도 다쳐서 어깨가 빠진 후에 그 후에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불안정한 외상성 어깨 불안정증, 그리고 석회성 건염, 유착성 관절낭염. 유착성 관절낭염은 흔히 이제 동결견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께서 또는 의사분들 중에서도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깨가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고 팔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와순 파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슬랩이라는 건데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이제 원인은, 어깨병의 원인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변화, 그리고 타고난 요인, 반복적인 사용, 급격한 외상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 첫 번째 세 가지, 퇴행성 변화나 타고난 요인, 반복적인 사용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를 합니다. 생각보다 외상은 많지는 않죠. 외상으로 인한 어깨 통증은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만성적인 어깨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손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일종의 퇴행성처럼 나이랑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영구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단순히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을 복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까 한번 생긴 변화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발생한 변화에 통증 없이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병변이 진행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보존적 치료를 하는 이유이죠. 만약에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을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술을 해서 고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표가 제일 중요한 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가로는 치료를 하는 기간이에요. 세로는 비수술로 회복될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 부분인데, 이 파란색 그룹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고 치료를 시작할 때 이런 정도의 병이라면 환자분들께서 수술까지 갈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대개는 이제 관절화순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이제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병도 대부분은 수술 없이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석회 중에서 아주 고약한 석회가 있어요. 치료해도 낫지 않고, 그리고 또 힘줄이 좀 상해져 있는데 뼈도 자라 있고 끊어져 있지 않으면 대개는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또 이런저런 치료해도 잘 안 낫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인데요.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어깨 탈구,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는 전층 파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분층 파열 중에서도 좀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처음에 치료할 때부터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뒀을 때 점점 진행을 하고 또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술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보통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깨병 중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병은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세 번째 그룹도 보면은 전층 파열을 할지라도 환자분께서 수술 안 한다고 해서 어깨를 당장 못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제가 바로 권하는 편입니다. 이 세 가지 병들 그룹을 보면은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병이 만약에 오래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수술을 또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의사들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하지 않고 나을 확률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환자분들과 의사가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환자분도 치료를 했고 의사도 치료를 했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낮다면 이렇게 낮은 확률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지속을 할 것인지,
될지 환자분과 함께 의사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6개월을 들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슬슬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병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이제 정상적인 어깨의 뼈의 모형인데요. 어깨는 이렇게 견갑골 그리고 상완골, 쇄골이 만나서 어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측면 그림인데 아까 견갑골 중에서도 블록 튀어나와서 어깨에 지붕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견봉이라고 하는데 이 견봉이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깨에는 그 관절을 붙들어주는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래쪽에 있는 관절막과 인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환자분들의 또 이두박근 힘줄 잘 알고 계시죠? 이두박근 힘줄도 관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뒤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관절면 쪽에서 이게 안쪽을 우리가 보통 관절와라고 하거든요.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죠. 이 관절와의 주변부에 인대나 힘줄이 붙는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대 부분이 붙거나 또는 이두박근 힘줄이 붙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절와 순이라고 합니다. 대충 이제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은 동결견,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병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쪼그라든 것, 특히 이제 인대도 이제 두꺼워져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인대나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쪼그라들어 있고 또 조직이 유착되어 있어서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이 오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것, 뒤로 가는 것, 모든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병변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 없이 대개는 회복이 됩니다. 뒤에서 보면 인대가 두꺼워진 부분이 확인되어 있죠. 여기 원래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얇은 인대인데 매우 두꺼워져 있습니다. 네, 슬랩이라는 병인데 관절화순 파열, 환자분들이 저한테 수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묻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보면 언뜻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 여기 빨갛게 된 부분, 이 이두박근 힘줄이 붙는 이 상부 관절화순에 파열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슬랩 관절화순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관절화순 파열은 이 윗부분뿐만 아니라 뒤나 앞쪽에 파열된 것도 아래쪽에 파열된 것도 관절화순 파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흔히 저한테 묻는 부분이 슬랩이라는 부분인데 예전에 한때 유행처럼 이 병을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고생을 많이 했죠. 저희 의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기를 이 병은 수술할 병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한 적이 많지는 않은데 환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수술을 받고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서 이 병은 수술하는 병이 아니다라고 보통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검사상에서 MRI에서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고 실제 통증의 원인은 이 슬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아닌데 수술을 했다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은 웬만해서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깨 탈구인데요. 어깨 탈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외상성 어깨 불안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외상성이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다쳐서 어깨가 빠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어깨가 반복적으로 불안정한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방 탈구가 주로 됩니다. 어깨가 주로 앞쪽으로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빠지게 되면 뒤에서 보시면 아까 관절화순 중에서 이 앞쪽 아래쪽에 있는 관절화순이 파열되게 됩니다. 이 파열된 것을 우리가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위에서 보면 이 상완골의 뒤쪽에 보면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관절와의 앞쪽 부분에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끼어서 이렇게 뼈가 함몰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힐스학스 병변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방카르트 병변이 있고 힐스학스 병변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물의 손상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물이 원래대로 복원되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불안정증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증상이 반복적으로 어깨에 빠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빠지지 않더라도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깨에 불편감이나 불안감이 느껴져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회전근개 힘줄. 회전근개 힘줄은 관절을 싸고 있는 힘줄인데요. 앞부분에는 견갑 하근이 있고 윗부분에는 극상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극하근과
소원근이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를 앞과 위와 뒤를 뺑 둘러싸고 있는 그 모양을 하고 있죠. 마치 우리의 옷에 소매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개가 이 소매라는 뜻이거든요. 소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양은 이렇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회전근개 질환, 충돌 증후군, 건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여기 위에 보시면 아까에 없던 이 뼈가 자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견봉골극이라는 부분인데요. 팔을 올릴 때 회전근개에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위에 있는 극상근 부분이 팔을 올릴 때 위에 있는 뼈와 조금씩 닿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힘줄이 조금씩 상하고 뼈가 자라는 병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힘줄이 끊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개는 수술까지는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일종의 퇴행성 변화인데 대개는 뼈가 자라 있고 힘줄이 상해져 있으면 환자분들은 자란 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또 웬만해서는 자란 뼈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재활치료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대부분 수술까지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병이 낫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이 병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힘줄이 파열이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뼈와 힘줄이 떨어져 있죠. 측면 사진을 보면 관절 부분에 힘줄이 끊어져서 관절 안쪽까지 우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전층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쉽게 그냥 완전 파열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전 파열이 되면 파열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근육도 점점 위축이 되어서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파열의 크기를 보통 이렇게 앞뒤쪽으로 또는 바깥쪽과 안쪽으로 길이를 측정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쪽 끝에 부분, 우리가 마치 그 지퍼가 벌어지는 것처럼 양쪽 끝부분이 파열이 되면서 점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파열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나중에 파열의 크기가 커졌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점점 병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파열이 점점 진행이 되어서 광범위 파열이 된 그림인데요.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 중에서 힘줄 부분이 원래는 이 부분에 있었는데 이제는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줄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 이 근육도 보면은 색깔이 약간 좀 제가 달리 색깔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육이 위축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지방 변성이 되는데, 이 지방 변성은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방 변성이 되면 그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수술을 해서 복원을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뿐만 아니라 많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힘줄 부분도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약한 부분이 다시 끊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파열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이전에 보여줬던 파열과는 크기가 다릅니다. 아까는 극상근만 파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제 극하근까지 파열이 다 돼서 이렇게 2개 이상이 파열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광범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 다음 병인데요, 이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는 정상적으로 뼈를 이루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이 뼈 이외의 조직에 침착이 되면 그것이 병이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상근 힘줄에 침착이 되거나 또는 견갑하근에 침착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극하근에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는 이제 우리 인체에 힘줄, 뼈 이외에 다른 보통 이제 힘줄이나 인대에 침착이 돼서 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어깨에 이렇게 다양하게 침착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고관절이나 팔꿈치, 손 이런 데에도 침착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석회는 대부분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몸에 스스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석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것을 없애야 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석회가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가 있어도 안 아프면 그냥 지켜보고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는 석회에 대해서 주사로
흡인을 한다거나 또는 충격파로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 대개는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까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보면 환자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러면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통 석회 중에서도 매우 고약한 석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로 관절경으로 제거를 하면 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절 와순 파열, 유착성 관절 낭염. 이것은 대개는 수술이 필요 없어요. 대개는 수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석회성 건염, 또 힘줄은 아직은 끊어져 있지는 않지만 뼈가 좀 자라 있고 힘줄이 좀 상해져 있는 회전근개 질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수술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수술이 필요치 않다. 대부분 수술 없이 회복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특히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시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어깨 탈구 또는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경우는 대개는 수술을 해야 돼요. 두면 회복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더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치료할 때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